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쌀쌀한데 한국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서장 이제 5번째인데요. 오늘 이제 정실왕하고의 문답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참정이라는 이제 사람하고 대스님이 이제 2번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인데요. 오늘 나중에 뒤에 또 한번 이참정 편지가 한번 또 나오는데 오늘 이제 2번 주고받은 그 내용인데 그 이참정에 이제 질문하는 편지하고 그 다음에 가 2번 오고 또 거기에 각각 답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편지는 조금 길고 두 번째 편지 아주 간단하게 금방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참정이라는 것도 벼슬 이름이에요. 정실왕이라고 했을 때 실왕도 요즘으로 치면은 뭐 차관급, 판서급 저게 참판이었다면 참정은 장관 정승급이라고 그래요. 거기 벼슬 이름을 찾아보니까 참지정사라는 벼슬 명칭이 있었는데 지방의 요즘으로 치면은 주지사나 성장 정도, 지방 최고 책임자 나 혹은 중앙관계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재상 번열에 드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실왕보다도 더 높은 벼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실왕이라는 분은 이제 그 관직에 있으면서 은퇴를 하고 그 젊은 시절에 대해종고 스님의 스승이었던 원어국근 스님을 만나서 원어 스님으로부터 수미산공안하고 방하착 하두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참고하고 있었는데 답을 못하고 3, 40년을 답을 못하고 있다가 원어국근 스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그 대해한테 가라라는 얘기를 또 대해종고 스님한테 편지를 해서 이제 수미산 방하착 공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하니까 4번, 5번, 6번 편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도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분이고 대표적인 지식인의 관념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졌던 사람이 정실왕이었는데 이참정이라는 분은 그분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 번만에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바로 알아버렸어요.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화두를 타파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림을 하고 공부를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나고 처음 공부를 할 때 화두를 어떻게 참고해야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지난번 앞에 정실왕하고 편지에서 많았다면 하두를 이렇게 해라 하는데 여기는 하두 공부가 이제 하두가 점검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본문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참정의 이제 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정은 이제 이름은 이할로라고 하고 그 밑에 또 병해서 첫 번째 글자 본문에 병도 이름인데 옛날 우리나라 사대부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이름이 어린이 때 아명이라고 하죠. 그 아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20살에 성인식이라고 하죠. 요즘으로 치면은.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이름을 또 하나 붙이고, 공직에 나가면은 또 공식적인 또 이름이나 호칭을 또 하나 더 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한노가 공식적인 이름이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호나 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병근, 앙주실이라고 했을 때, 병은 병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낮추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근래 조실 스님을 찾아뵀을 때, 여기서 이제 주실인데, 이거를 방장 스님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조실 스님 번역을 해도 되는데, 요 유래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28대 조사라고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마하가섭, 아난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네 번째 조사가 이제 인도에 우바 국다존자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머물던 방 이름이 주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주나 산가지라는 뜻이에요. 산가지, 나뭇가지인데 중국에서 옛날에 그 점을 칠 때 저까지 이거 나뭇가지를 흔들고 하던 그런 이제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산가지 주자인데 이 제4대 조사였던 우바국다존자가 제자들하고 신도들을 만나서 그 방에 찾아오면은 이제 법문을 해서 깨우쳐주고 했었는데 한 사람이 깨달아서 이제 이 스님에게 우바국다존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깨우쳤던 사람이 생길 때마다 산가지를 하나씩 그 방에 이제 꽂아 두었대요. 근데 그 산가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우바국다존자한테 공부를 해서 깨달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요. 쭉 이제 방이 가득 차게 됐는데 그 방 크기가 6장이나 됐다 그래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전통 그 사찰에 조실 스님들이나 스님들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혼자 쓰는 방은. 그래서 거기에 가득 찼다고 해서 그 스님이 머물던 방을 주실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방장 스님이나 조실 스님은 선언에 혹은 총림의 최고 지도자를 요즘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들이 머물던 방을 주실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조사 스님 방이라고 해서 이제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조실이라고도 바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 이름인데 거기에 조실 방에 머무는 스님이라고 해서 조실 스님 하면은 요즘은 이제 선언의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 지도자, 그리고 총림의 최고 지도자는 방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실 스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근래 조실 스님 찾아뵈었을 때 이 조실 스님이 바로 대종고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찾아뵈었을 때에 목매하여 막혔던 것 했는데 여기도 목매라는 말도 목격발 몽채라고 했는데 그 몽이라는 것은 풀이 자라는데 들의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풀이나 길 옆에 돌 밑에 풀이 눌려 있는 경우를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풀이 눌려 있는 거를 몽이라고 해요. 그리고 채는 물이 막힌 것을 뚫어줘 물이 흐르지 않는 걸 채라 그래요. 교통체증할 때도 그 채자고 뭐 채했다 할 때도 그 채자잖아요. 그래서 몽채라는 말은 마치 큰 돌 밑에 풀이 눌려 있고 물이 어디 꽉 막혀가지고 흘러가지 않는 거 이거를 몽채라고 하는데 이제 물 몰라가지고 꽉 막혀서 답답했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격발을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매하여 막혔던 것을 뚫어주셔서 문득 깨우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 깨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부분이 깨치게 된 게 조금 있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근식이 어둡고 둔하여 요 근식은 육근 육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근의 식이.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이에 대상 경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나의 인식작용이 아직도 밟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식이 어둡고 둔해서 평생에 배우고 이해한 것이 모두 다 정식의 견해에 떨어져. 요 말을 이제 그 뜻정자를 쓰고 정식이라고 쓸 때는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아름아리로 이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 정식이란 말은 아직 육근의 감정의 인식작용에 끌려다니는 상태의 그 인식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의 정보를 그 대상에 끌려다니는 정도의 견해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그 내 인식의 본체가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예요. 정식 견해에 떨어졌던 아르마에 떨어져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렇건저렇건 이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아니면은 그 대상의 지식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잘 봐도 옛날에 이 사람의 상태가 평생에 배운 것이 육식작용의 지식에 혹은 감정이나 자기의 아는 데에 치우쳐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스님을 지난번에 만나서 이게 확 뚫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의 견해에 떨어져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림이 마치,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분별심이 많았다 이 말이죠. 마치 해진 솜옷을 입고 풀과 가시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스스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분이 스스로가 자기가 스님을 지난번 만나서 깨치기 전까지는 이랬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의 주변 분들 중에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서양 철학도 나름대로 해박하게 책을 여러 가지 읽고 여러 또 스님들 또 유명한 뭐 이제 지식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마치 자기가 다시 돌아보니까 해진 솜옷을 입고 풀 가시 가운데를 지나다니니까 그 근력까지 가 찢어지고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상처투성이가 되듯이, 옷이 다 헤어지듯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얽혀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가 공부한 것이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이 전제론에서 말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조주 무자 유자를 들으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결국은 중세철학에서 말하는 존재 증명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자꾸 물어. 이런 묻는 것들이 사실은 정식의 견해에 떨어져서 자꾸 그걸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얘가 비슷하게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면은 또 그거는 취하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걸 또 버리고, 이런 식의 자꾸 이제 지식을 쌓는 것이 이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이제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학력이 높을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공부하기 힘들다. 이 공부는 왜? 이게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정식의 견해가 자꾸 얽히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불교 공부, 깨달음에 수행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데 혹은 불교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답은 있는 게 아니고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 글에서 되게 아주 통쾌한데, 수행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공부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방해가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에도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야, 수행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수행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 이제 문제를 던져두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이제 말이에요. 이제 한번 웃음에 문득 풀어지니, 이제 깨쳤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다 풀렸다 이 말입니다. 한번 웃어 문득 풀어지니 기쁘고 다행함을 어찌하리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스님 만나가지고 이게 확, 이제 웃으면서 확 풀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큰 스님께서 자상하게 자비를 데려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면은요, 진짜 내가 이렇게 꽉 막혀 있었는데 스님을 만나 뵙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렇지 않았어요. 이게 이참정이 처음 대스님을 만났을 때는 저 양반이 진짜 깨달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 원래 묵조선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 묵조선을 하던 분인데 묵조사선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엄청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인지 이제 그 의심과 분노를 다스릴 수 없었는데 이 사람 만나서 했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큰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줘서 참 너무 감사하게 이제 웃게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성중에 이른 후부터, 여기 성이라는 구체적으로는 여기 이분이 살던 그 성이 천주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 스님 찾아뵈러 갔다가 동네로 돌아와서, 타운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아웃 오브 타운이라 그러고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제 근데 여기가 천주성이 이제 중요한 게, 이거 기억하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중에 돌아와서 부터는 옷 입고 밥 먹으며
이분도 이제 은퇴한 것 같아요. 손자 보면서 이제 소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있고 밥 먹고 손자 아이를 안고 노는 등 모든 것들이 옛날 그대로인데, 일상생활은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뭐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뭐 달라지고 뭐 사는 게 모양이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얽매이는 마음이 없고 또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을 보면은 애들을 볼 때마다 이 할아버지로서 뭔가 그 애착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얽매이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특히 부모들이 자식한테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애들 보고도 기특하다.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도 이 말이에요. 기특하다는 생각도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달아서 기쁘지만 이제 어디에도 얽매이는 마음, 수행을 해야 된다,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는 그 자기 스스로도 기특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손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손자 귀여워가지고 뭐 자꾸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면 500원 내고 하라는 얘기도 있잖아, 그죠? 남들은 그런데 자기 손자 아무리 기특하다 그래도 이제 남은 별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 외에 오래된 습관과 예전의 장애도 또한 점점 경미해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예요. 이제 깨달았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던 습관은 남아있지만 그게 이제 점점 별게 아니고 사소한 걸로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화두를 점검을 하고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얽혀있던 게 풀리면서 오래된 사고방식이나 그런 생각들이 옛날에는 막 속상하고 우리가 대부분이 막 화를 내고 싸우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사소한 일 때문에 그래요. 큰 일 때문에 별로 화를 안 냅니다. 근데 우리가 농담을 하는 얘기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기 시작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막 화내고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쳤던 게 그러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경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별할 때 정량하게 맞추면 그때 지난번 만나서 이별할 때 아주 간절하게 고구정령하게 이렇게 하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감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생각하니 비로소 문에 들어왔으나 이제 제대로 깨달음의 문에 진념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큰 법에는 밟지 못하여 근기에 대응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에 접하며 일을 당하면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조주무자가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 사람을 대하고 일을 당하면 장애가 완전히 아직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다시 가르침을 주시어 제가 이르는 바가 있도록 하여 주시면 법석에 거의 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스님한테 점검하고 깨닫고 나서 이제 마음이 확 뚫렸다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소한 일에 또 일을 당하고 나면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시면 스님의 가르침에 이 스님의 법석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스님의 법자가 이제 조실 스님이라는 이제 법석이겠죠, 그죠? 스님의 가르침에 흠이 없도록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자, 그 얘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편지를 보니 성중에 이른 후부터 돌아가신 후부터 옷을 입고 밥 먹고 손자에 안고 노는 것들이 다 그대로이다. 이미 마음에 얽매임이 없고 또한 기특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며 오래된 습관과 예전의 장애들이 점점 경미해진다고 하니 이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하여 읽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자, 이게 스승의 마음이에요.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 제자들이나 신도들이 찾아와서 공부한 걸로 그 공부한 효험이 이것이 바로 불법을 배우는 효험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가서 이제 생활이 이렇게 한다라니까 제대로 공부한 보람이 또 가르치는 효험이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했다는 사람이 아직도 헤매고 있고 힘들다 하고 그러면은 제가 공부를 잘못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기쁜 거예요. 편지가 이렇게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고 이제 점점 경미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읽고 기뻤다 얘기잖아. 스님도 사실 심심하거든. 혼자 조실에 앉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편지 보내면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한 번 웃는 속에 100,000가지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큰 역량이 있으신 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에 과연 전할 수 없는 묘함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참쟁 같은 그런 큰 대인이 아니었으면 중국 사람들 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문은 뭐예요? 이 선종의 가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선가의 아니면 우리 임재종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우리 이제 아니면은 우리 조사 가문의 과연 전할 수 없는 묘함.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 깨달음이잖아요. 이신전심을 통해서 전하는 그것이 진짜 있는 줄을 몰랐을 거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경전에 의지해서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따지고 취사선택하는 그런 분별심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또 특히 이제 그 묵조선을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타파되지 않았는데 스님 만나서 이제 했으니까 이제 이걸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대와 같은 분이 아니었다면 의심과 분노 두 글자의 본문을 미래가 다하도록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의, 노 두 글자죠, 그죠? 이제 한자로 하면은. 그래서 이분이 대예스님을 처음 만난 게 어떻게 만나게 됐냐 하면은, 이제, 그 성중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천주라는 도시에 천주성인데, 천주의 성주 혹은 급사라는 벼슬이 있었대요. 천주 급사로, 이제 왔던 분이, 이제 강급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대스님의 명성을 듣고 일찍이 대스님을 흠모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강급사하고 이참정하고 이제 몇몇 사대부들이 옛날 그 궁중에서 같이 벼슬을 하던 이제 사대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강급사가 이제 천주성의 급사가 된 뒤에 그 근처에 소계라는 곳에 암자를 짓고 대예스님을 모시고 초청을 해서 그 암자에 머물도록 하셨어요. 그러고 대예스님 법회를 열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준 분이 강급사라는 분인데 이 강급사 친구가 이참정이에요. 그래서 강급사가 이제 옛날 중앙정계에서 이제 장차관급들을 사귀던 친구들한테 내가 이 대종고스님이라는 큰 스님 모시고 내가 암자를 지어서 공양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지도하고 후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번 오셔서 법문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참정하고 이 친구분들이 이제 옛날 사대부들이 와가지고 대스님 법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혜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묵조선을 삿된 잘못된 선이라면서 엄청 비판을 하는 얘기를 듣고 원래 이참정은 옛날 그 묵조선을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묵조선을 사선이라고 비판하는 거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주된 수행법으로 묵조선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위파사나예요. 그게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지간법이잖아요, 그죠? 그 묵조선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선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삿된 잘못된 마구니의 수행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 양반이 막 저런 식으로 화를 내가지고 저렇게 비판을 하는 걸 보니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뭐 진짜 깨달은 도인일까 하고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과 화를 감추지 못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기분이 나빠 있었는 게 이게 의심과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스님도 아는 거야. 그때 처음 왔을 때 자기가 묵조사선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믿지도 않고 대스님을 의심을 했어요. 그러고 그것 때문에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의심하고 비판을 하는데 나중에 정전배수자에 대한 이제 그 말을 듣고 만약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뜰 앞에 잣나무 하도를 소개는 해줬어요.
그 뜰 앞에 잣나무 하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록된 거는 이래요. 어떤 학인이 조주 스님에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사 설의이죠, 그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을 했던 학인이 화상께서는 뜰 앞에 잣나무를 가지고 학인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주 스님이 내가 잣나무를 가르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또 물은 거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또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얘기만 하고는 못 깨달았는데 한참을 알겠느냐 하고 이제 여러분은 이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고 물었는데 어째서 조주 스님은 거듭하여 뜰 앞에 잣나무니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뜰 앞에 잣나무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잣나무로 가르친 거 아니거든. 근데 또 물으니까 또 뜰 앞에 잣나무라 말했단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 여기에 참석한 대중들은 그 뜻을 알겠느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을 해요. 근데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한참을 이제 있다가 대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알지 못했을 때는 풀이 길고 짧은 것을 탓했었는데 의심을 했는데 풀이 길고 짧으면 이제 풀밭에 가보니까 어떤 풀은 길인데 어떤 풀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길고 짧은 걸 의심을 했는데 불태우고 보니까 풀이 길고 짧은 게 아니고 땅이 고르지 않음을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풀 길이가 똑같은데 땅이 약간 이렇게 올라온 땅하고 쑥 들어간 땅에서 밖에는 그냥 보면은 풀이 긴 풀과 작은 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풀을 태우고 보니까 땅이 고르지 않음을 알았도다. 이 말 끝에 이참정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한번 웃으면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스님께서 그 다음 말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은 하마터면은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참정. 그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한 기록이 있어요. 하마터면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가 뭔 말이에요? 계속해서 스님을 의심하고 또 화를 낼 뻔했다 이 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어떤 것이 뜰 앞에 잣나무를 가지고 뭐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학인이 따진 거예요, 그죠? 어떤 게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면은 상식적으로 우리는 뭘 기대해요? 그 조사가 누구예요? 달마대사를 얘기하는. 달마대사가 왜 인도에서 서쪽 이제 중국으로 왔느냐 물으면은 교종의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뭘 기대해요? 달마대사가 이쪽으로 온 거는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을 전자를 통해서 전해져 온 부처님의 신법을 중국 땅에 전하려고 오신 거지.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신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설명은 이미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뚱딴지가 뜰 앞에 잣나무다 얘기하니까 질문했던 학인이 스님 뭐 장난치세요? 잣나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잣나무를 가지고 가르치지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내가 잣나무 얘기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조사가 하니까 또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말문이 막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냈더라면은 저 스님 뭐 가나선 한다는 사람들이 이 선문답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 같잖아. 그래서 여전히 의심하고 묵조선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돌아섰을 수도 있는데 그 뒷말이 긴 풀과 짧은 풀을 풀이 길고 짧음을 의심을 했는데 불태우고 보니까 땅이 불퉁불퉁해서 고르지 않았음을 알았노라라는 이 말을 듣고 이참정이 깨달았대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깨달으셨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심과 성냄 두 글자의 본분을 미래가 다하도록 끝내 물어뜨리지 못했음.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대와 같은 분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당신 같은 분이 그 많은 사대부들 중에 다른 신도들도 그 법회에 참석을 했는데 당신은 깨달았다 이 말이야. 당신 같은 분이었기에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설사 허공으로 하여금 저의 입이 되고 풀, 나무, 기와 돌이 빛을 발하여 도리를 설하는 것을 돕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신통력을 부리고 나무와 기와가 말을 하고 도리를 설하더라도 이 말을 깨닫고 이 말을 전하는 거는 여기 도달할 수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 도리는 전할 수도 없으며 배울 수도 없음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이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정독하고 깨달으며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쉬어야만 비로소 꿰뚫게 될 것입니다. 공께서 지금 한번 웃으며 문득 얻은 것이 없어졌으니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알았으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뜻을 알면 풀이 길고 짧음을 의심했더니 불태우고 보니까 땅이 울퉁불퉁하더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참정 당신은 진짜 이 말을 그 법회에 와가지고 깨닫게 되었으니 당신 같은 분이 아니면 어찌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말을 합니까?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라는 뭔 말이에요? 앞에서 아직까지도 일을 당하면은 장애가 없지는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거 알았으면 됐지. 더 할 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왜 그런지 한번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요. 자, 부처님 황면노자라고 했잖아요. 황면노자. 이제 황면노자, 황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혹시? 아세요? 무슨 성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무슨 나라? 부처님 태어나신 나라? 시달타 태자가 태어났던 카필라 성에서 태어났다. 카필라가 황색 혹은 황갈색이라는 뜻이래요. 카필라. 황갈색 땅, 황갈색 지역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북쪽에 네팔 인근인데 거기 땅이 황갈색으로 그래서 황갈색 지역이라는 뜻이래요. 카필라가. 그래서 황면, 황두라는 말은 카필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면노자 혹은 뭐 황두라고 하는데 어떤 스님은 또 설명을 부처님을 금불상으로 해가지고 노란 그래서 황금색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카필라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카필라가 황색, 황갈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면노자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말하는 일체 유위에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말라. 비록 다시 언어에 의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다시 또한 말 없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꼭 성가의 언어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엄경에 사실은 나오는 말인데요. 하엄경의 십희양 품의 금강장보살의 개송 중에 나오는 말인데 중생이 말하는 일체 유위에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말라. 다시 언어에 의지해서 말하지 않나. 그러니까 말을 빌려서 말 안 해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에요. 중생들의 은혜에 의지해서 말을 하지 않지만 또한 말 없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말을 따라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말 못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말 없는 것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에서 말한 바 이미 얽매이는 마음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니 은연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개합합니다. 이 말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 말을 따라가지도 않지만 말을 안 하는 거에도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 말하고 은연중에 개합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를 벗어난 말을 하는 것은 마왕의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부처님 말씀이 이런데 이 말과 틀린 말을 하는 것은 마왕 파순이죠. 마구니의 왕이 파순이라 그래요. 저는 평소에 큰 소원이 있는데 이 대스님 얘기예요. 차라리 이 몸이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이 입으로 불법을 가지고 인정을 삼음으로써 불법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이나 뭐 의리나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뭔 말이냐 하면은 친하다고 좋은 말로 해주고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으로 삼는다는 말은, 불법으로 인정을 삼는다는 말은, 불법은 자비롭다 하지만 사실은 자비를 용납하지도 않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의 자비는 거짓으로 칭찬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체중생의 지옥고를 대신할지언정 바른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지난번에 묵조사선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이제 말하지 않는 거, 침묵 이런 게 은연중에 자꾸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우리 한국 정치판에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지방색,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척이 좀 봐달라라고 하는 게, 그게 인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걸 인정으로 삼으면 일을 그르치는데, 하물며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정에 치칠 수가 없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묵조선을 하는 갱지선사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했다 그래요. 그 대스님이 장례식에 분문도 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정에 끌려가지고 비판해야 될 걸 비판하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삼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그럼 눈을 멀게 하는 거잖아. 그게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삿된 거다, 그건 정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몸이 일체중생 대신 지옥고를 받을지언정 불법을 가지고 인정을 삼아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는 않겠다는 게 대종거스님 이 기상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대종거스님이 깐했어요.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고 봐주지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께서 이미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걸 이해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서 자꾸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같이 끼리끼리 도를 깨치도 못했으면서 사대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수행한다, 공부한다, 우리 공부하는 단체다, 신행단체다 이런 데가 참 많잖아요. 신행단체 만들어가지고 우리 편, 내 편 그거는 세속인들이 하는 거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스스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본인 스스로 깨쳐야 된다는 걸 이제 아셨지 않냐, 당신이 지난번에 깨쳤지 않냐 이 말이죠. 다만 또 이전과 같더라도 다시 큰 법에 밟지 못하다던가 근기에 응함에 장애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었잖아요, 그죠? 아직은 큰 법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를 떠나서 큰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근기에 높고 낮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 어느 모임에서 가나선을 현대화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화가 어디 있어요? 옛날이고 지금이고 미래가 원래 없는데 이렇게 현대화해야 될 게 없어요. 그러면 현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깨달으면 그뿐이에요. 가나선뿐만이 아니라 위파사나도 그렇고요. 모든 가르침은 항상 지향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있음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걸 얘기할 뿐이에요. 현대화한다? 여러분이 최근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 유행을 하니까 각종 치유 명상, 여러 명상 수십 년 전부터 이런저런 방법하고 결합을 하고 어떤 분은 가나선하고 위파사나를 결합을 했네, 뭐 연불선하고 결합을 했네. 그 다음 한국에도 조계종에서도 가나선 세계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방편을 만드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쎄요. 방편을 그리고 가나선 지도자 과정을 만든대요. 그래서 1년인가 2년인가 그 과정을 마치면은 가나선 지도자 자격증을 준대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구니들의 발상이다. 좀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